홍보 18강. 오늘은 미디어 스포츠 문장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지금 금요일인데요. 원래 이제 제가 보통 어, 아니죠, 금요일이 아니죠. 오늘 화요일인데요. 11월 10일 화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제가 어, 화요일에 수요일 수업을 올리고 목요일에 금요일 수업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녹화를 월요일 날 하고, 월요일 하고 목요일 날 합니다. 녹화를.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한 오후나 뭐 저녁쯤에 올리고 또 목요일 오후나 저녁쯤에 올리는데 이제 어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어제도 녹화를 하는데 그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게 이제 녹화를 다 한 다음에 비디오로 생성을 하거든요, 이제. 근데 생성이 안 돼요. 이상하게. 계속, 뭔가 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포기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지금 금요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통 제가 이제 녹화할 때 이제 밥을 안 먹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배가 부르고 이러면 좀 힘들어서,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입에서.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되게 힘든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좀 퍼져요. 이렇게 힘도 뭐 배도 고픈 상태에서 막 떠드니까 이게 에너지 소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녹화까지 안 된 상황이고 보니까 이게 좀 정신적인 충격이 약간 와가지고 좀 어제 좀 약간 몸살 같은 이런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좀 그래서 좀 허탈합니다. 뭐 그럴 때도 있죠. 어떡합니까?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가서도 이제 열심히 막 보고서를 써서 이제 올렸는데 그 뭐 이걸 보고서라고 써왔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 맞고 그러면은 막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뭐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면서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때 이제 다시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저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녹화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먼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케줄 11월 달, 12월 달 스케줄과 또 과제 일정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보시면 일단 뭐 다 아실 텐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존의 계획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수시 과제가 이제 우리가 5개가 있는데 원래 4점씩 5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거 이제를 통합했습니다. 4개를. 그래서 이제 4개를 통합해서 16점짜리 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제 점수가 갑자기 팍 높아졌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유의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라든가 뭐 배점, 뭐 과제하는 요령 이런 것들은 다 블랙보드 과제란에 생성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스케줄대로 과제를 하시면 되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럼 이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혹시 아직 채점이 안 나가서 난 빵점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채점에 좀 시간이 이상하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메일로 받았거든요. 전부 다 이메일로 받아서 그냥 이메일로 바로 답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이제 이 에드워드로 하다 보니까 어, 이걸 이제 에드워드를 반드시 여러분 파일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로 답을 하는 방법이 없고 꼭 또 쪽지를 눌러서 답을 줘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최대한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인간이 채점을 하고 있긴 하는 건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뭐 최대한 빨리 그
채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케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1월 10일이, 뭐, 여러분은 아시죠? 그 공지를 올렸으니까, 이 과목은. 예. 원래 11월 10일이 11월 10일하고 24일이, 원래 우리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17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 다음 주 화요일 17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할 테니까, 이제, 스포츠 영화에 대한 주제로 1시간 15분 동안 이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영화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야고, 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이제 오기 전에,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뭐, 한두 개 정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가 있었지? 스포츠 영화 중에, 이런 영화는 내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학생들하고,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앞으로 스케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날려버린 녹화를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다음 장. 자, 스포츠 문장 작성 시 유의할 점. 자, 이거는 그 신상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인데요. 방송 문장론이라고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 1986년도에 그 초판이 나오고 1993년도에 중판이 나온 아주 오래된 책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옛날의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도 지금과 다르고 그래서 이 책을 뭐 그대로 인용하거나 뭐 여러분한테 읽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책에서 그 제시한 그 스포츠 보도 시에 그 유의할 점 이거에 대해서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평하고 정확한 자료 선택. 이거 뭐 반드시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뭐 언론 보도나 아니면 또 뭐 과학적인 글쓰기, 학문적 글쓰기 이런 데서 다 해당하죠. 그 자료를 선택할 때 대부분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좋은 걸로 이렇게 딱 가져와요.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사실의 일부만 해당하는 그 빙산의 일각을 가져와서 이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 공평하고 정확하고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게 기본이죠. 이건 뭐 어느 거에서나 마찬가지죠. 관계 있는 기록만을 인용.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연락이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죠. 왜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쓸데없이 이렇게 이제 보통 그런 반응을 얻기 십상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대회 공모전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이제 뭐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 평점이 별로 안 좋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면접관들이 자꾸 평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왜 이 과목은 뭐 이거 성적이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진행되면은 불리합니다. 그 면접 자체 전체 판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그 상황을 봐서 이 화제를 그 학점 얘기에서 그 뭐 대외 활동이나 그 클럽 활동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기술이죠 일종의. 하지만 그 학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공모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기록을 인용할 때도 그 해당 사항, 해당 뭐 사건, 인물 이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숫자나 정보나 뭐 인물이나 이런 걸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보도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걸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용을. 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설명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한다든가, 예. 그러면은 피곤해요.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아, 왜 그걸 몰라? 자기는 봤으니까 알죠. 근데 그거를 본 거를 내 입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치 아, 나는 봐서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짧고 간결한 문장. 문장이 길고 너저분하고 막 늘어지면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이게 주어하고 수어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러면은 예, 이게 도대체 뭐가 주어였지?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예, 이게 안 좋아요. 수식어가 너무 많고 이러면 또 예. 그 얘기를 마찬가지 맥락인데 중복 표현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중복이라는 게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온다, 뭐 혹은 세 번 나온다 이런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 할 때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예. 중복 뭐냐면은 그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 이제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건데 경기장에 가서 그 방송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으로 장내 아나운서가 방송으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부천 종합운동장은 전 구역이 금연 구역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그 한 문장인데 부천 종합운동장은 전 구역이 금연 구역입니다. 그 구역이란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똑같은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답답하고 좀 예, 이상합니다. 문장이. 예. 그쵸? 그 부천 종합운동장은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아예 구역이란 말을 없애가지고 어, 부천 종합운동장은 모든 곳이 금연 구역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구역이 겹친 거를 하나로 줄이는 예,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고쳐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니면 뭐 더 짧게 써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쵸? 굳이 뭐 구역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하나를 빼든가 아니면 두 개를 아예 그냥 더 쉽고 짧은 말로 바꾸든가 예, 이런 거죠. 수동태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 영어 시간에 배웠죠? 예, 능동태의 반대. 그러니까 행동을 어떤 사람이 직접 하는 그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하는 예, 그런 약간 표현인데 이게 좀 역사가 길어요. 수동태라는 게 그 우리나라 말에 원래는 없습니다. 이게 별로 수동태라는 표현이 사실 한국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원래 이제 이 언어라는 게 그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어에 일본어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죠. 더군다나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예, 그 뭐 학자라든가 뭐 언론인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잖아요. 예, 일본에서 공부하고 예, 일본 대학 나오고 초중고등학교 때 일본어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어가 거의 모국어입니다. 예. 특히 쓰는 말은 예. 근데 이제 일본어에 보면은 그 뭐 사동형 이래가지고 그 수동식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뭐를 뭐 받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 그런 식 표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리말로 쓸 때도 그런 그 일본어식의 어법 뭐 그 사동형 뭐 수동형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영향이 왜냐하면은 1945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서 해방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지식계에 일본의 영향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공부했던 그 대학생들이 다 대학 교수가 되고 언론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생활에 계속 영향을 준 거예요. 일본어 찌꺼기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제자들이 또 이어받고 뭐 이렇게 돼서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지식계에는 일본의 영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신문사 이런 데서 지금도, 예, 심지어 지금도 2020년인데 지금도 뭐 그 제목을 뽑는다 할 때 제목 있잖아요. 그 신문 기사 제목 있죠? 예. 제목 뽑는다 할 때 미다시 뽑는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씁니다. 미다시. 예. 미다시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 그것도 예. 그리고 뭐 인쇄할 때 뭐 인쇄 골목 이런 데 가면 다 일본 말이에요, 지금도. 예. 그 많습니다, 얘가 하여튼간.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게 또 그러다가 한 80년대 이후에는 그 영어로 바뀌었죠, 이제 그 주도권이. 왜냐면 이제 뭐 이른바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영어는 또 어떠냐면은 이게 수동태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래 태생적으로. 예. 그게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동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돌려서 말하는 그 완곡한 어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예, 축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예, 뭐 요즘은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슛을 빡 했는데 그게 이제 딴집 유리창을 딱 깨뜨렸어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해봤고 옛날에. 예. 그러면 이제 막 혼나죠. 이제 누가 깨뜨렸어 유리창? 어? 누구야? 뭐 이러는데 예. 그럴 때 이제 답은 짱구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능동태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게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행위자, 누가 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제일 앞에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뭐냐 그럼? 능동태와 다른 점이 뭐냐? 이 유리창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예.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실을 놓고 쓴 건데 능동태는 깬 놈이 누군지 짱구한테 책임이 바로 가요. 짱구가 이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이 유리창은 깨어졌습니다. 예. 그게 다예요. 그 괄호치고 뒤에다가 바이 짱구, 그쵸? 여러분 영어 할 때 배웠죠? 짱구에 의해서. 짱구는 맨 뒤로 가요. 그래서 누가 깼는지 그 책임 소재가 이게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영어에서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따지지 않고 약간 돌려서 말하는 이런 그 표현. 게다가 영어에는 그 사물 주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사람 주어지만 문장에 예. 뭐 이트 가주어 이런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 그리고 사물 주어가 많고. 그래서 사물이 주어일 때는 그 문장의 속성상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예, 그래서 영어에는 수동태 표현이 그래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한테 글쓰기를 배울 때도 이제 미국 얘기예요. 한국 얘기가 아니라 예. 수동태 많이 쓰지 말라고 배웠어요. 예. 그렇게 수동태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예. 미국이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이유로 수동태는 간접적인 문장이고 돌려서 말하는 문장이고 비겁한 문장이다 이거예요. 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기 위해서는 능동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국어는 더하죠. 한국어는 원래 수동태가 없는 문장이니까. 거의 없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여러분이 많이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예. 그, 이제 TV 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에서 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러고, 예.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쓰죠? 예. 뭐,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것도 약간 뭐랄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책임을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뭐뭐라고 관측된다. 뭐뭐라고 전망된다. 뭐 A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 누가 예상하는 거죠, 그거? 예상의 주체가 누굽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상했는데 이거? 그럼 모르겠는데요. 예,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글을 쓸 때 기자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망하더라. 난 모르겠다. 난 그냥 그거 들은 얘기, 그거 들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망한다, 관측한다, 예상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그 화자의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까 연구를 해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서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전망해. 이런 건데 뭐뭐라고 전망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이게 비겁하다는 얘기죠. 예.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서 옮긴 거다. 뭐 이 얘기니까. 예. 그 언론 보도에서 그런 표현은 굉장히 나쁩니다. 예,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표현은.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되게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신문이나 이런 게 그 한때는 글쓰기의 교재였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모범적인 문장으로 사람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까? 예, 절대 안 되죠. 예.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예, 앞으로 뭐 모든 어떤 글쓰기를 할 때든 뭐 일기를 쓰던 아니면 뭐 리포트를 쓰던 보고서를 쓰던 뭐 자기소개서를 쓰던 예, 이거 꼭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수동태나 중복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 되도록 뭐 의미상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 뭐 조선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했다 이런 거 이건 진짜 수동태죠. 그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쟤네가 뺏어간 거고 우리가 뺏긴 거니까 그쵸? 진정한 수동의 의미니까 그럴 때는 써도 돼요. 어울리죠 그럴 때는. 근데 그 외에 웬만해서는 수동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죠. 하나 더 있네요.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 일본어2의 표현을 금지한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여러분은 그 영어를 잘하니까 뭐 스포츠에 관해서는 이 많죠. 외국어, 외래어가 뭐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고 뭐 트래블을 이루어서 뭐 빌드업을 중시하고 크로스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의 영어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 그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 거는 한국말로 바꾸기가 뭐 한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80년대쯤에 야 너무 외래어 많이 쓰지 말고 한국말로 바꾸라 그래서 뭐 드로인도 던지기 뭐 이렇게 바꾸고 코너킥도 구석차기 뭐 크로스바를 뭐 가로막대 이런 식으로 부른 적도 있었는데 뭐 리바운드 침공 잡기 뭐 이렇게 글쎄 뭐 쓰면 또 쓰겠죠.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포볼, 야구에서 포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볼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볼넷이 더 낫지 않습니까? 뭐 포볼보다 굳이 데드볼, 못 맞는 공 이런 식으로. 음, 아마 한국말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한자어나 일본어 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막 씁니다. 한번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한자 및 일본어 투 스포츠 용어가 많은데 보시면은 먼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하죠. 이게 그 슬램 덩크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슬램 덩크라는 만화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일본의 그 농구 만화입니다. 아마 80년대생들은 거의 그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마 아니고 아마 삼촌쯤 되면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 물어보시면은 뭐 혹시 뭐 어렸을 때 슬램덩크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 감독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예. 아키람에 따라 소꼬데 시아이 슈로 데스요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뭐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괜히 문자를 써가지고 죄송한데 아키라메루 하면은 이게 그 우리말로 체념한다 할 때 채자가 있잖아요. 채자. 그걸 써가지고 글자 그대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체념하다, 포기하다. 여기 따라는 따라 요거 있죠? 따라 타라 이거는 이제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속고대 하면은 거기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요는 이제 강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거기서 시합 끝이야. 경기 끝이야. 너 포기하고 싶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은 계속 할 수 있어. 뭐 이런 뜻이죠. 그 시합 종료.
이거는 글쎄요. 많이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완벽한 일본말 투인데, 시합이란 말은 그 대신에 많이 쓰죠, 여러분. 예, 뭐, 태권도 선수들도 심지어, 우리 다음 주에 시합이야, 다음 주 시합이 있어서 내가, 공부하기 힘든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다음 주 시합이라 바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예. 종료. 뭐 종료란 말은 물론 뭐, 우리나라 말로도 씁니다만은, 이 시아이 슈료, 그 시합 종료란 말은 일본말에서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그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경기 끝나잖아요. 뭐 그럴 때 아나운서가 꼭 이래요. 시아이 슈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끝 뭐 이렇게. 예. 그게 그 하나의 그 멘트예요. 예. 시아이 슈료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그냥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말도 있죠.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지금도 아나운서들이. 예. 근데 저도 이 서전이라는 말이 이 한자가 이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예. 다른 건 줄 알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실사자별을 써가지고 이제 뭐 첫 판이란 뜻입니다. 서전. 네. 여러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판을 이겼다 이럴 때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건 뭐 일본어의 그 말투예요. 그대로 표현이고. 그래서 뭐 첫 판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려면. 예. 첫 경기를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고군분투. 왠지 좀 어려워 보이죠 말이. 예. 고자는 이게 외롭다는 뜻입니다. 뭐 고아할 때 고독 이럴 때 고자라서 그래서 외로운 군대가 이렇게 되게 어렵게 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혼자서 막 그 거의 맹활약하고 원맨쇼 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좀 일본 말투죠. 고군분투. 성동원두 이거는 이거는 일본 말인지 한자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동대문 운동장, 서울 운동장이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고교야구의 그 메카였죠. 그야말로.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이거를 지칭하는 말로 여기는 성동원두 서울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중계에서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뭐 지금은 안 쓰니까 사실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천 취소 이런 말은 지금도 많이 쓰죠.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천 취소 이렇게 크게 쓰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일 경기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런 공식적인 그 멘트나 그 간판 뭐 이런 데 쓰는 그 표현 이런 거에 아직도 이 그 한자어 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쓸데없이. 예. 우천이란 말이 이게 되게 이게 한자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예. 되게 쉬운 한자예요. 근데 비우자에 하늘천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얘기죠. 예. 뭐 취소는 알죠? 안 하는 거죠. 예. 캔슬 우리말이야 영어로 요즘에는 캔슬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천으로 취소됐다. 비가 와서 경기를 안 한다 이건데 밑에 보면 더 웃깁니다. 금일 경기는 금일 경기할 때 금일은 뭡니까? 금일 이게 일본 말이에요. 예. 교 투데이 오늘 오늘 경기는 그러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금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오늘 경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천으로 인해 이게 뭡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되죠. 비가 와서 비 때문에 혹은 뭐 비가 와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면 뭐 비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일, 금일이란 말은 진짜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금일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이 대화할 때 오늘이라고 하지. 오늘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뭐하러 이거 금일이라고 합니까? 보내기 번트.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어 투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체는 아니죠. 보내기란 말은 한국말이니까. 근데 원래 이게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보낸다는 게 일본말로 이제 송자, 보낼 송자를 써가지고 옥구루라고 하거든요. 옥구루. 근데 이제 일루주자를 이루로 보낸다 해서 이제 그게 옥구루에서 옥구리 번트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옮기니까 그게 보내기 번트가 된 거예요. 명사형으로 바꿔서 옥구루의 명사형 옥구리.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배 감독님들 야구계 지금도 아재 감독들은 안 그러죠. 할배 감독님들은 옥구리 번트 그럽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보내기 번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말투가 남아 있으니까 뭐 좀 느낌이 안 좋고 이게 영어식 표현은 sacrifice 번트거든요. 희생 번트. 내가 희생을 해서 주자를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예. 근데 아직도 예, 그 보내기 번트 혹은 옷구리 번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아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구나. 예.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연습을 한 3개 정도 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연습 문제 1번이 있어요. 예. 1번을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죠. 예. 마치 그 뉴스 리포트처럼 예. 오늘 효창구장에서 벌어진 준중결승에서 경신고등학교는 대신고등학교와 전후반에 한 골씩을 주고받은 끝에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이겨 역시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문일고등학교와 준결승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스포츠 기사는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예, 이게 너무 느리게 읽으면은 박진감이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중계 아나운서들은 말이 빠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막 급변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예, 말이 너무 느리면 못 따라가요, 그거를. 그래서 뭐 그런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때 지금 말이 빠르다고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이건 뭐 저도 뭐 잘 못하는 건데 하여튼간 예. 그 아나운서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이게 그 스포츠 중계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순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 리포트는 예. 자 그런데 자 이걸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 일단 이게 무슨 대회인지 어디서 한 건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맞습니다. 효창구장 좋고 준중결승 경신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와 전후반에 한 골씩 주고받은 것. 일단 이 문장은 너무 길어요. 예. 여기 콤마가 있죠? 예.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진 이게 말하자면 중문이거든요. 중문. 예. 중문이라 하면 그 영어로 이제 컴파운드 센텐스. 그래서 좀 길어요. 길고 좀 답답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답답해서 이거를 둘로 쪼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겼습니다까지 하고 이제 그 피어리어드 찍고 예, 그 마침표를 찍고 한번 쉬고 그 듣는 사람한테 정리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리포트 하는 사람은 알죠.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전후반에 한 골씩을 주고받은 끝에. 자,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무승부가 나서 승부차기로 가서 경신이 대신한테 7대6으로 이겼다는 건데, 그쵸?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물론 뭐 이게 아주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상. 전후반에 한 골씩을 주고받았다면은 이게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씩 서로 주고받아서 1대1인 건지, 아니면은 전반에 한 골씩, 후반에 한 골씩 해서 2대2인 건지, 예,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몇 대 몇이었는데 비겨가지고 승부 차이 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어,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길다. 이 부분이 밑줄 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있고 어, 고등학교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경신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학교 이름이니까 아마 이거는 그냥 경신고라고 하든가 경신고, 대신고, 문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신고 그러면 그게 경신고등학교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중복 부분 그 없앨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네, 고쳐가지고 자,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일단 예, 모르니까 뭐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효창구장에서 벌어진 준중결승에서 경신고는 대신고와 어, 전후반 한 골씩을 주고받은 끝에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이겼습니다. 한번 쉬고
경신고는 역시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문일고와 준결승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한 개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중복 부분 없애고 이 부분은 뭐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이건 그거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보여드렸던 책에서 나온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상황하고 선수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여기까지가 하나라고 아니 이게 이제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서 한번 볼게요. 예. 사실 뭐 아름답지도 않은 제 목소리를 읽는 게 사실 별론데 하여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오늘 진천선 수천에서 벌어진 도쿄올림픽 파견 대표 2차 선발 준결승에서 아시안게임 헤비급 금메달리스트 홍길동은 상비군 소속 임꺽정을 꺾어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킨 신인 장길산을 맞아 3대2로 힘겨운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마동석과 숙명의 한판을 가리게 됐습니다. 한편 두 체급을 올려 헤비급으로 출전한 상비군 소속 마동석도 투지로 맞선 김창렬을 판정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라 도쿄올림픽 파견 1차 관문을 놓고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편 10개월간의 투병 끝에 링에 오른 라이트 웰터급의 김땡땡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딱 들었을 때 물론 뭐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가 바로 됩니까? 뭐 누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단 얘기야? 누가 이겼단 얘기야? 뭐 헷갈리죠. 왜냐면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요. 너무 그렇죠.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마동석 거기다가 이제 김창렬까지 나옵니다. 예. 5명이 나와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5명 그렇죠. 하나의 그 뉴스에. 그래서 결국엔 누가 누구를 이기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 사실 라디오 뉴스면은 그렇잖아요. 예. TV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TV는 물론 뭐 그 이긴 선수 막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래서 하나 보시죠.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자, 됐습니다. 진천선 수촌, 뭐 장소, 그리고 무슨 대회인지 도쿄올림픽 파견 대표 2차 선발전 준결승. 예, 좀 너무 길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이거 다 써야죠. 홍길동이 누구냐? 아시안게임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애가 누굴 이겼어? 임꺽정을 이겼어요. 예. 임꺽정은 누구냐? 상비군 소속이에요. 예. 근데 아니죠.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 임꺽정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굴 이긴 거냐면은 장길산을 이긴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상비군 소속 임꺽정을 꺾어서 파란을 일으킨 장길산을 3대2로 이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수식어가 이렇게 너무 길면은 보시다시피 봐봐요. 장길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사람이거든요. 상비군 소속 임꺽정을 꺾고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킨 신인이 장길산이에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문장이. 예. 홍길동은 어때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죠. 예. 이렇게 꾸며주죠. 수식구가 너무 이 정도는 그래도 아시안게임 헤비급 금메달리스트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상비군 소속 임꺽정을 꺾고 그럼 홍길동이 꺾었다는 얘기라고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 아니구나. 그럼 헷갈려. 지금 벌써 3명이 나와요. 예. 이게 좋지 않아요. 3대1로 힘겨운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서 마동석과 숙명의 한판을 가리겠다. 마동석하고 누구랑 한다는 얘기예요? 홍길동이랑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길동과 마동석이 결승에서 붙게 됐다 이 얘기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단락은 문장이죠. 단락이 아니라 문장은 마동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동석에 대한 그 수식이 여기까지 되죠. 두 체급을 올려서 헤비급으로 출전한 상비군 소속의 선수가 마동석이에요. 역시 길죠. 마동석이 또 나왔는데 김창렬을 이긴 거죠. 김창렬은 그냥 투지밖에 없어. 투지로 맞선 김창렬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뜬거주죠. 도쿄올림픽 1차 검문을 놓고 자 이것도 이
이 두 번째 문장의 뒤쪽은 좀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거든요. 무슨 대회인지. 도쿄 올림픽 파견 2차 대표 선발전 얘기했거든요. 그쵸? 이거는 안 써도 되죠. 그쵸? 무슨 대회인지 아니까. 그리고 양보 없는 한판 승부 이런 것도 되게 그 군더더기 있는 표현이에요. 예. 양보가 없지 당연히 양보하겠어요. 그럼 올림픽 출전을 놓고 겨루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아이고 왜 넘어갔지?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말썽을 막 부리네 이게. 예. 어, 그래서 앞에 그런 식으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장을. 예. 군더더기를 줄이고 그리고 예, 한 편이 두 번 나왔는데 그것도 줄이고. 예. 자, 세 번째 연습 문제.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경남 FC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K리그 2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3주 동안 경기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앞서 언급한 휴식기다. 3주간 어떠한 실전 없이 경기를 준비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즌 막판에 온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문장은 어디가 이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예, 이 짧은 문장에서도 자, 일단은 보시죠. 예. 일단 무의미한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태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예.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말고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썼어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 지치는 상황이 왜 주어집니까? 지치는 상황이 그냥 있는 거지. 생기거나, 그렇죠? 예. 그거를 내가 뭐 반드시 뭐 어떻게 꼭 받아야 되는 수동의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예. 지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밑줄 친 부분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문장입니까?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 이거하고 지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 그거 안 돼요. 곤란해요. 그건. 예. 이 화살표가 훨씬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 훨씬 더 좋은 문장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화살표 문장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실까요? 지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죠. 예. 지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더 짧고 더 간단하고 더 정확하잖아요, 뜻이.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예. 왜 이렇게 돌려서 이상하게 삥삥 돌려 꼬아서 쓰냐고요. 예.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 이제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예.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에 뭐 이렇게 잔뜩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예?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뭐 멋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어때요? 아우 저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그리고 어, 뭐 어떠한 실전 없이 경기를 준비하는 건 말처럼도 빼도 되죠. 이거 뭐. 예. 그쵸? 뭐 앞서 언급한 이거는 뭐 앞에서 뭔가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떠한 실전 없이 이것도 뭐 이것도 빼도 되죠. 예. 그러니까 어, 보면은 좀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그 특징 뭐이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데 예.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쓸데없이 군더더기가 많아요.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뭐 핵심을 찌르지 못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물론 뭐 제가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뭐 문장도 잘못된 문장도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이런 무의미한 수동태 문장을 남발한 글들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는 사실 내용에 관계없이 잘못된 글입니다. 예. 그거는 욕먹어도 싸요. 예. 그렇죠? 이런 거 지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유, 참. 이런
잘 안 되는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음, 오늘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중복, 그, 지우기, 예, 쓸데없는 말 지우기, 되도록 짧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기, 수동태 안 쓰기, 뭐, 일본어나 한자어 투 안 쓰기, 뭐, 외국어, 특히 영어에 안 쓰기, 예, 이런 거, 잘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글을 쓸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알기만 해서는 쉽지 않아요. 연습을 자꾸 많이 해봐야 되는 거라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 글쓰기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2번 해가지고 녹화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